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24번째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 주용식 외지음의 책을 내가 만든 책, 나를 변화시킨 책이라는 제목으로 배진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2002년 8월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갑재 당시 월간조선 대표와 민병균 자유기업원 지금의 자유경제원 원장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동석했다. 자유기업원에서는 박종찬 NGO 실장이 동석했다. 좌파 세력의 동향과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가 오고 갔다. 내가 한 가지 건의를 했다. 좌파를 보면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좌파 사상가들의 주요 저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저작들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아리랑이나 체게바라 평전 등 좌파 혁명가들의 삶을 다룬 책들도 많습니다. 그런 책들은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책들이 청소년용 도서나 만화책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사상이나 삶에 대한 책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기업원에서 미제스나 하이에크의 저작들을 냈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월간조선에서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사상과 삶을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을 연재하면 어떨까요? 조갑재 대표와 민병균 원장 두 분 모두 내 아이디어를 환영했다. 그해 월간조선 10월호에 박종찬 자유기업원 NGO 실장이 쓴 하이에크에 대한 글이 실렸다. 부제는 사회주의, 즉 나치즘이란 점을 간파하다 였다. 자유주의 사상가 열전은 이렇게 시작됐다. 첫 번째 글이 나가자 조갑재 대표는 무척 좋아했다. 특히 하이에크가 사회주의와 나치즘을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았다든지 아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뉴스를 전하자 거 봐 내가 뭐랬어 라고 대꾸했다는 대목을 재미있어 했다. 이후 루트비 폰 미제스, 칼 포퍼, 발터 오이겐, 루트비 에르하르트, 빌헬름 레프케, 어빙 크루스톨, 밀턴 프리드먼, 제임스 뷰캐넌 등에 대한 연재가 이어졌다. 앞에서 언급한 박종찬 실장 외에 권혁철, 김희석, 이춘근, 주용식 박사, 하상욱 변호사 등이 필자로 참여했다. 당초 조갑재 대표는 과연 이 연재가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연재가 계속되면서 조 대표는 이 연재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자유주의 사상가 열전을 잘 읽고 있다고 하더라. 이론 무장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을 자주 했다. 조갑재 대표는 학자들뿐 아니라 자유주의를 현실에서 실천에 옮긴 정치가들도 소개하도록 하라는 주문도 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칠레에서 연금개혁을 성공시킨 호세 피네라 등의 이야기는 그래서 들어가게 되었다. 한 번은 글을 써주기로 한 분이 원고를 펑크냈다.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바빴던 데다가 어렵게 쓴 원고마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날아가 버린 것이다. 조갑재 대표는 마감 마지막 무렵까지 전화로 원고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왔다. 이번 달에는 못 실게 되었다는 내 말에 조 대표는 연재는 독자들과의 약속이다. 그러면 되나? 라며 꽝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조 대표를 모시고 여러 해를 일했지만 그때만큼 그분이 화를 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만큼 조 대표가 이 연재에 애착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루트비 에르하르트. 자유주의 사상과 열전은 단순히 자유주의 사상과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20세기 내내 벌어졌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대결에서 자유주의가 막판 대역전성을 이루어낸 이야기이기도 했다. 하이에크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는 1920년대 초부터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1944년 노예의 길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적확하게 지적했다. 그는 거의 평생 동안 사회주의자와 케인지언들에게 밀려 소외되었다. 하지만 그는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이어 자신의 아이디어가 대처나 레이건 등에 의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결국은 소련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까지 목격하고 난 후 행복하게 눈을 감았다. 자유주의 사상과 열전이 연재되던 2002년에서 2003년은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고 자칭 진보 세력이 한참 기세를 올릴 무렵이었다. 노무현 정권 인사들 중에는 진보 세력이 앞으로 20년은 집권할 것이라고 호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보수 우파 세력은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런 때 자유주의 사상과 열전은 독자들에게 사회주의 세력, 좌파 세력은 인간성의 본질과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 세력이며 자유주의 사상은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개인적으로 특히 인상 깊게 읽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서독 경제장관을 지내면서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루트비 에르하르트의 이야기였다. 당시 독일에서는 좌파는 물론 우파 인사들 사이에서도 계획경제와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 하지만 오이켄과 레프케의 질서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은 에르하르트는 계획경제를 거부하고 서독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로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했다. 이후 서독은 전례 없는 자유와 번영을 구가했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통일까지 이루어냈다. 역사를 보면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애를 써도 역사의 흐름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한 특별한 인물 때문에 역사의 물구비가 확 바뀌는 경우도 있다. 에르하르트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의 탄생. 자유주의 사상가 열전 연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 무렵 전경련으로 옮겨가 있던 박종찬 전 자유기업원 NGO 실장으로부터 전경련에서 주는 시장경제 출판 대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유주의 사상가 열전이야말로 그 사항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서둘러서 자유주의 사상가 열전을 책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가제는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애로 정했다. 이 제목을 본 조갑재 대표가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애, 이분들의 경우 그 생애가 위대했다기보다는 생각이 위대했던 것 아닌가?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이 어떻겠나?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이라는 책 제목은 그렇게 결정되었다. 이 책은 2004년 시장경제 출판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04년 말부터 자유주의를 내건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되었다. 과거 1970년에서 80년대 좌파 운동을 하다가 생각을 바꾼 이들이 주축이 된 이 운동은 당시 지식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월간 조선에서도 뉴라이트의 활동을 열심히 보도했다. 자유주의 연대,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뉴라이트 단체를 방문해보면 책장에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이 꽂혀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뉴라이트 운동가들은 이 책이 자기들이 자유주의를 공부하거나 대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가슴이 뿌듯했다. 자유주의자가 되어가다. 내가 자유주의 사상과 열전을 기획하고 이 연재물을 다시 책으로 엮어냈지만 이 책은 나를 바꾸어 놓은 책이기도 하다. 나이로 보면 나는 이른바 386 세대에 속한다. 지인들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수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나는 원래부터 확고한 우파 보수주의자였다. 그 시끄럽던 198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니면서도 좌파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유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주의자였고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가치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었다. 민족주의와 집단주의적 정서는 아마 유신 말기에 초중 중등 교육을 받은 386 세대 공통의 정서일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만 보면 나도 주사파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셈이다. 다행히도 1946년에 조부모님이 일찌감치 38선을 넘었던 집안 내력과 역사책을 많이 읽었던 덕분에 좌파 쪽으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역사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막연하게나마 역사란 온갖 우연과 인간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지 몇몇 천재들이 인위적으로 구상해낸 화려한 청사진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학 시절 읽은 책 중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책은 로버트 컨퀘스트의 혁명과 권력이었다. 스탈린의 대숙청을 다룬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그들이 목청껏 외쳐대는 사람 사는 세상, 해방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주의가 제시하는 청사진을 실천하려 했던 자들이 만든 세상은 인간이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추악한 지옥이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개인의 개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 사람들을 마르크스주의라는 하나의 틀 안에 집어넣어 똑같은 모양으로 주조할 수 있을까? 말로는 교육과 교화를 통해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을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끝내 그렇게 되기를 거부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때는 교육과 교화를 빙자한 폭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끝내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파괴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볼 때 좌파 운동권이 만들어낼 세상은 혁명과 권력 속의 지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대학 시절부터 운동권의 논리를 거부했다. 자유주의 사상과 열전을 통해 하이에크, 미제스, 포퍼 등을 만나면서 나는 내가 막연하게 생각해오던 문제들을 이미 오래전에 고민하고 정치학에 이론화한 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걸어온 길이 옳은 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일탈을 보면서 나는 국가라는 것이 내가 생각해 오던 것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다. 국가 공동체의 기본 가치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담보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보여주었다. 그 무렵 나는 독일과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개발연대 기업들의 타성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외국 거대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었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시장과 기업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 대해 더욱 믿음을 갖게 되었다. 몇 년 전 SNS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측정하는 지표를 가지고 내가 사상적으로 어디쯤 속하는지를 측정해 본 적이 있다. 개인의 자유, 국가의 간섭, 시장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 이념 성향이 좌표상에 표시되는 설문이었다. 나는 내가 완고한 보수주의자나 국가주의자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는 나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상당한 수준의 자유주의자로 나타난 것이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화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한 여러 경험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유주의 사상과 시비인의 위대한 생각도 거기에 큰 역할을 했다. 자유주의 사상과 시비인의 위대한 생각은 내가 만든 책이지만 나를 변화시킨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이 오래전에 절판된 것이 아쉽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반영하여 책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청년, 학생들에게 좋은 자유주의 입문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